신뢰가 깨진 날, 우린 결혼 10년차 맞벌이 부부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의 피로가 있지만 서로가 같이 또는 각자의 방식대로 평온하게 지내온 편이다. 남편은 골프를 좋아한다. 퇴근 후 연습장에 가거나 주말이나 휴일에 라운딩 약속이 잡히면 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래, 다녀와" 라고 한다. 그 시간 동안 아이의 숙제와 잠자리는 내가 도맡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은 한 적 없다. 그만큼 남편을 믿었고 그 시간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 사이에는 오랜 시간 지켜온 암묵적인 기준이 있었다. 남편은 평소 여자랑 골프 칠 일은 없다. 레이디티에서 기다리는 것도 번거롭고 실력 맞는 남자들끼리 치는 게 훨씬 재밌다 라고 나를 안심시켰고, 그 말에 나도 남편의 골프 모임을 지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평소처럼 일요일에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래, 다녀와" 라고 말을 하고 그날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당연히 남자 동료들과 가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그 골프 멤버에 여성 2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여자도 같이 갔어?" 왜? "누구인데?" 회사 동료야. 남자 둘하고 여자 둘이야. "그 여자들은 유부녀야?" 한 명은 유부녀이고 한 명은 미혼이야. 순간 말문이 막혔다. 우리가 함께 지켜온 그 기준, 그걸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깨뜨렸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있었다. 화를 왜 내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당신이 물어보지 않아서 말 안 한 거잖아. 그 말에 정말 당황스러웠다. 말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 남편의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다. 난 차분히 단호하게 말했다. "나 지금 단순히 여자랑 골프 쳤다고 화내는 거 아니야. 당신은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천천히 말해볼게."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기준 기억해? 그동안 당신이 늘 했던 말 있잖아. 나는 가족이나 남자들이랑만 골프 친다. 레이디티에서 기다리며 칠 필요 없이 그냥 실력 맞는 남자들이랑 치는 게 편하다. 오랜 시간 그렇게 해왔고 나도 그 기준을 믿었어. 그래서 퇴근 후 연습장도 주말 라운딩도 내가 따로 뭐라 한 적 없잖아. 시간, 돈, 체력적으로도 내가 다 배려해온 거야. 근데 이번에 그 기준을 당신이 스스로 깬 거야. 그리고 그걸 말도 안 했고 내가 따지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여자 있었어 라고 말했잖아. 그럼 나로선 당연히 기준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거고 신뢰가 흔들리는 거야. 안 물어봐서 말 안 했다는 말. 솔직히 실망이야. 이건 정보 누락이 아니라 상대방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거잖아. 우리가 평소엔 사소한 일까지 다 얘기 안 하더라도 이건 예외야. 당신도 알잖아. 평소 안 하던 걸 하게 됐을 땐 미리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 거꾸로 생각해봐. 내가 남자 동료 3명이랑 하루 종일 골프 치고 왔는데 물어보지 않아서 말 안 했다 하면 당신 기분 어떨까? 이건 논리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신뢰의 문제야. 그 정도는 말했어야지 하는 상황에서 말을 안 한 거니까 당연히 나는 실망하고 서운하고 화날 수밖에 없는 거야. 난 의심하는 게 아니야. 신뢰가 깨진 거야. 내가 지금 당신이 무얼 했다고 생각해서 화내는 거 아니야. 그럴 사람 아니라고 믿고 있어. 그런데 내가 화가 나는 건 우리 사이의 기준을 깨고도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당신의 반응. 그리고 내가 그걸 지적했을 때 왜 화를 내냐. 내가 뭘 했냐? 가스라이팅이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기분이 들었다는 거야. 그건 진짜 너무 아프더라. 지금 문제는 골프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인 거야. 당신이 그날 여자랑 골프를 쳤다는 사실보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기분 나빠하니까 되레 나를 몰아세운 그 태도. 그게 지금 이 갈등의 핵심이야. 정말 몰라서 실수한 거라면 그 순간 미안. 내가 잘못했네. 당신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 나빴겠다. 이 말이 먼저 나왔어야지. 이게 왜 화날 일이야? 하는 말은 내 감정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 나는 감정이 점차 고조되는 것을 느끼자 심호흡을 천천히 하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지금 이걸 이혼할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 당신이 실수할 수도 있고 나도 실망할 수도 있어. 그건 사람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야. 그게 신뢰를 다시 쌓을지 완전히 무너뜨릴지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사이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인 거야. 이제부터는 배우자가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하지 않거나 최소한 미리 말하고 조율하자. 실수가 있으면 방어부터 하지 말고 서로 감정을 인정하고 대화로 푸는 방식으로 가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당신을 미워해서도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다시 신뢰할 수 있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거야.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앞으로도 잘 살고 싶으니까 이건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어. 당신 생각은 어떤데? 남편은 대답 대신 한참이나 침묵을 지켰다. 나도 남편을 가르치려는 것 같은 나의 말투에 스스로 놀라 침묵을 유지했고,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내가 집안일을 핑계로 자리를 피했고 남편도 슬그머니 방 안으로 사라졌다. 다음날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미안해. 솔직히 처음엔 좀 억울하더라.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쳤던 거였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기도 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했던 거야. 그게 당신한테는 신뢰가 깨진 느낌으로 전해진 거더라.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 근데 나도 좀 당황스러웠던 거야. 갑자기 따져 묻던 얘기 들으니까 내가 뭘 엄청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처음엔 방어부터 하게 됐던 거고,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다만 그걸 말할 타이밍이나 방식에서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조심해 보도록 할게. 당신이 서운할 만한 상황이면 그냥 넘기지 않고 미리 말하고 조율하도록 할게. 나도 우리 관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 사랑해. 지난 1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우린 서로에 대해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정비할 시간을 얻었던 거고, 다시 10년을 믿음으로 함께할 준비를 마쳤기에 우리는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이 부부가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